휴전 협정이 파기되면서 또다시 비트코인이 하락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죠. 하지만 저는 지금 추세가 발산되기 전 마지막 기회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뒤바뀌고 있는 유동성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반갑습니다. 차트진입니다.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횡보 구간에서 저는 이 저점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 관점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60K라는 저점이 찍혔을 때 세력의 물량 흡수, 65K가 이탈이 되었을 때 세력의 물량 흡수, 그리고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되었을 때 세력의 물량 흡수, 그리고 그 관점에 맞는 3월 ETF 유입 증가, 이것을 근거로 해당 오더블록을 깨지 않으면서 이 추세는 상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이틀 전 테더 도미넌스의 하락 수익형 패턴을 확인을 했고 단기간 하락이 발생될 가능성을 진과 함께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에 맞춰서 휴전 협정이 파기가 됩니다.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고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럼에도 저는 동일하게 비트코인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 관점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요. 왜 비트코인은 악재가 발생을 했음에도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서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차트 상황은 여전히 좋다라는 겁니다. 악재가 발생을 하면 그에 따라 사람들은 상승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호재가 나오면 가격이 하락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럴까요? 호재 악재가 당연히 중요한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호재 악재라는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차트에 어떻게 작용이 되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휴전 협정 파기라는 정말 큰 악재가 발생을 했음에도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유,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년 동안 진행이 된 하락장, 그리고 2개월 넘는 지루한 횡보, 최악의 매크로 상황. 이 상황에는 개미들, 그러니까 대중들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생각하고 달려줄 수가 없는 자리겠죠. 차트는 시장의 심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대중의 심리를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죠. 만약 세력이 매집했던 오더블록, 이 구간을 이탈시키는 패닉셀이 발생을 했다면 이번 악재로 기관이 이탈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지지 구간과 오더블럭을 이탈시키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 말은 패닉셀에 던진 건 개미, 그리고 기관은 이 패닉셀에 던지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데이터를 볼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악재가 터진 직후 추가적인 큰 하락으로 이어지려면 거래소 입금량은 급증했어야 됩니다. 보유한 물량을 매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입금량은 2월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악재가 터졌을 때 잠깐 입금량이 반등한 모습이지만 휴전 파기라는 악재의 크기에 비해서 이번 입금량은 현저히 적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번 악재에도 기관 및 고래들은 홀딩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금은 1월 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목에 이어서 큰 패닉셀이 발생을 했고, 해당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서 두 번째 패닉셀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금은 상승 동력을 잃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면 작년부터 이어진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진 가운데 지금 구간은 저항이 발생되는 상승 추세선 리테스트 구간이죠. 즉 저항을 받고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과 무슨 관계가 있냐? 개인적으로 이 금의 유동성을 비트코인이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이기 때문에 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달러 인덱스 때문이라면 비트코인과 금이 동시에 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3월 큰 유출이 발생된 금 ETF와는 다르게 비트코인 ETF는 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작년 불안한 정세로 폭등 랠리를 이어가던 금의 버블은 꺼지고 있고 전쟁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안전자산인 금의 유동성이 유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은 비트코인이 흡수하고 있다는 걸 비트코인 ETF 유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해석해보자면 지금같이 이란 전쟁이 악화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공급량을 줄이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이에요. 금이 이미 폭등해버린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는 것도 하나의 근거로 작용이 되겠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이룰 때 금의 ETF는 유출을 기록하고 있고 비트코인 ETF는 유입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전쟁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유동성의 흐름이 뒤바뀌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반등은 0.236, 이번 하락장에 최소한의 되돌림만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두 달간 횡보하는 과정에서 상승세 기형 패턴이라는 구조가 이탈 페이크가 발생하면서 무너졌고, 유동성 흡수 구간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이 진행이 됐다는 것은 오더블록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고 상승 추세가 발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매집 구간을 넘는 상승을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이 0.236 되돌림 구간은 넘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가 종료가 된 이후의 상승 추세는 개인적으로 0.382 구간을 도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0.38이 되는 구간인 85K 구간은 이전 1월의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시켜주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저점 이탈 가능성이 높은가, 또는 모두의 예상을 비껴나가면서 80K라는 벽을 돌파,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 대한 되돌림 추세가 발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되돌림 추세가 발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제가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승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란 전쟁이 발생이 됐을 때 생성된 오더블록이 무너지지 않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번 유동성 흡수 구간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 횡보가 마무리가 되면서 추세가 발산이 되는 그림을 생각해보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근거들로 저는 악재가 발생했음에도 상승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무서운 건 당연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보여드린 데이터는 왜 저는 지금이 아직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들이 공포에 질려서 던진 물량을 누군가는 쓸어 담았고 전쟁 이슈라는 악재에도 홀딩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항상 고통스러운 순간의 정답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공포에 이끌려 여러분이 혼란스러울 때 가장 객관적인 분석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100%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더럽기도 하지만 저는 제 관점에 대한 선택을 마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혼란스러운 지금 여러분만의 관점이 확립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과 함께 멤버십을 오픈했습니다. 영상의 후속 관점, 커뮤니티를 통한 후속 브리핑,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알트코인 관점까지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혼란스러운 시장, 차트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